그렇죠. 빅테크가 막 확 떨어지니까 모두가 위험한 상황일 때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이 하이닉스 이제 2주, 3주 사는 날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주영쌤 언제까지 한 주만 사야 하나요? 저는 좀 많이 사고 싶어요 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저 위에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사면 안 됩니다! 2주, 3주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더 사면 되죠. 17만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조금 더 사면 되죠. 떨어질 때 사야 되죠. 올라갈 때는 지켜보다가 떨어지면 드디어 내가 기다림 보람이 왔군 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씩 더 사면 되죠. 하이닉스 2개 나스닥 2개 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하시고 계세요. 떨어질 때 좀 더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일단은 이 떨어지는 게 뭐 차익 실현에 대한 그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왜 그럼 주영쌤 왜 차익 실현됩니까? 기업이 성장성이 있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는데 더 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겪었잖아요, 그죠? 애매해요. 이 하이닉스를 여기서 더 막 이 구간에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계속 올라가는데.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죠. 애플을 여기에서 여러분 누가 더 사줍니까, 여러분? 단기적으로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애플을 누가 더 사줘요, 여러분? 안 사주잖아요, 이제. 조정 받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뭐 더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실제로 메타의 그 경영진, 아마존의 그 경영진들은 주식을 팔았죠. 그러니까 경영진들도 이제 주식을 파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젠슨 황께서도 조금 파셨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주식이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뭐 주식 좀 팔고 싶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11만 자 11만이면 114달러 그죠? 114달러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아직도 뭐 미흡해요. 그죠? 그리고 구글도 이렇게 돼 있고 구글도 여러분 안 사주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안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제 좀 이제 많이 벌었으니까 좀 빠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 심리잖아요. 심리가 반영이 됩니다. 왜냐면은 투자 주체가 인간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감정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투자가 어렵죠. 감정적으로 하니까. 근데 이 감정적인 거를 하루 보고, 이틀 보고, 1년 보고, 2년 보고, 3년 보고, 주시장 매일 지켜보다 보면 이제 그게 좀 고쳐지는 거죠. 내가 그 과거에는 너무 기분파로 매매를 했다. 이러다가 내 계좌는 깡통이다. 그죠? 나만 잘하면 시장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너무 위험하게 투자했기 때문에 나의 투자는 좀 다 힘들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SK하이닉스 13주 과소비했습니다. 흐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이닉스 13주도 예, 괜찮습니다. 13주. 13주 괜찮아. 왜냐면 제가 지금 하이닉스가 보니까 뭐 떨어져 봐야 한 17만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은 떨어지긴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로 지금 떨어지는 게 한 17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내일 또 반등할 수도 있고 일단은 떨어질 수도 있고 주식은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최대로 떨어지는 거 한 요 정도 보거든요. 그죠? 17만원까지 만약에 하이닉스까지 17만원까지 떨어지면 엔비디아도 한 105달러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그 정도. 그래서 일단은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오늘 급 나갈 때 주식을 좀 많이 샀다라는 거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이라는 거는 떨어질 때 사야 됩니다.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이닉스가 뭐 17만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17만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이 17만원까지 오면 사실 건가요? 주식이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지면 살 거예요. 난 이 타이밍을 노리겠다. 이게 또, 이것도 타이밍인 거죠, 결국은. 타이밍을 노린다. 주가가 빨리 내일 당장 오를 것 같은 순간. 왜냐면은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제 반등할 거니까. 그죠? 근데 여기까지 반등 안 하고 여기까지만 떨어져 다시 확 올라가면 어떡하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시냐면,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죠? 그 주식을 꾸준히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주식이 뭐 더 떨어질 것 같다, 더 올라갈 것 같다. 약간 이런 식으로 타이밍은 잡아봐야 하면 할수록 이제 소용이 없어진다. 약간 그렇습니다. 조금씩 사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주식이 이렇게 기다리면은 또 떨어집니다, 여러분. 떨어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포트폴리오가 중요해요. 포트폴리오를 딱 짜놓고 주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도 되고, 전혀 급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현금 묻어나 100조 끌어모은 삼성전자라는 게 나오는데, 참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요즘 시대에 삼성전자는 한국을 대표하는 현금 부자다. 올해 3월 말 현금성 자산이 100조 원에 달했다라고 나오는데, 애플 여러분 보세요. 애플과 TSMC의 합산 차입금만 200조 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삼성의 보수적 재무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애플하고 TSMC는 엄청 공격적으로 빚을 내서 막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현금이 좀 많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그때그때 다른데, 일단 삼성전자의 강력한 경쟁업체 애플과 TSMC는 현금을 두지 않고 회사채를 엄청나게 열심히 발행을 해가지고 빚을 끌어오는 거죠. 이제 빚을 끌어와서 그걸 가지고 엄청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현금을 이제 좀 아껴 두는 거거든요. 이제 어느 게 잘한다 못하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긴 한데,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겁니다. 그죠? 현금 107조 굴리는 삼성전자, 차입금도 거의 없어 라고 나오긴 합니다.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그죠?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냐, 공격적으로 하는 게 좋냐. 그러니까 이제 HBM도 그렇잖아요. 하이닉스가 HBM이 저렇게 치고 나간 이유가, 삼성전자가 아니 저렇게 비싼 HBM을 도대체 누가 사냐, 저걸 괜히 돈 들여가지고 투자해봐야 나중에 저게 팔리기나 하냐, 이렇게 해서 이제 철수를 했는데, 하이닉스는 그 고부가 제품에 더 공격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은 돈 되는 건 삼성전자가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이 AI 시대에 맞이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HBM은 지금 하늘 이제 헐헐 날고 있고, 그죠? 약간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절하게 이제 중요한 걸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정답이 없습니다. 이런 게 재미지. 시장에 여러분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서 우리에게 기회가 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답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너무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시나 시장이라는 게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안 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시장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은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이 당해요. 왜냐면 확신을 하거든요.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라는 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확신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시장에서 뭔가 확실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예측한다는 거죠? 뭐 자기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에게 이제 기회가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죠. 이런 변동성에서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주식을 싸게 사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기회를 잡는 법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 있지. 기회라는 게 주식 시장에 있으면 뭐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알려주겠다. 남들은 잘 모르는 뭘 이걸 하겠다. 이렇게 막 그런 것들 많잖아요. 뭐 급등하는 주식. 그런 거는 기회가 아니라 위험이죠, 위험. 그럼 진짜 기회는 뭐냐면 모두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빅테크가 막 확 떨어지니까 모두가 위험한 상황일 때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속이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이날만을 위해 끝까지 기다렸다. 주영쌤 오늘 하이닉스 10주 샀어요. 이분들은 이제 기회를 이제 잡는. 그 전에 나 하이닉스 진짜 사고 싶었는데 주영쌤 진짜 못 사게 하는데 몰래 한 30주 사놔야지. 이렇게 한 분들은 이제 오늘 떨어지면은 한 줌만 살 걸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약간 그래요 그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면 굉장히 좋으니까요. 이게 상담번호 있습니다. 상담번호로 주영쌤 저도 같이 공부할래요 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금방 안내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